안녕하세요, 스포프입니다. 여기가 승부처 농구토토 승 5패 33회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6번 경기 고양 소노와 부산 KCC의 경기입니다. 먼저 고양 얘기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이게 소노가 주전들의 의도가 정말 극단적으로 KBL에서 가장 높은 선수거든요. 근데 이정현 선수가 KBL에서 제일 많이 뛰는 선수인데 소노가 이날 경기 전에 대구에서 가스공단 경기를 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고향에서 경기를 치르는데 그런 일단 소노에 더 치명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KBL에서는 용병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한데 고양이 용병은 존스의 활약이 좀 아쉬운가 봐요. 이게 좀 존스가 계속 교체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계속 부진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어서 좀 사실 용병이 되는 소노는 정말 전력 자체가 힘든 상황이라서 반등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KCC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KCC에서는 역시 용병이라고 할 수 있는 라바나 선수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KC가 지금 알리 존슨 A로 지금 라바나까지 지금 찾아나면서 용병 라인에서 확실히 승통이 컸거든요. 그래서 야타리 감독도 좀 고민이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다른 한 춤을 좀 담당해줘야 하는 허웅 선수는 좀 활약이 좋지 않은가 봐요. 허웅이 좀 최근 들어서 감각이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허웅의 감각이 좀 올라와야 지금 KC는 좀 반등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경기 결과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무리 허웅이 부진하더라도 지금 KC의 전력이 훨씬 안정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소노의 패배를 예상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력 차이로 인해서 소노의 패배를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경기는 7번 경기 뉴욕 니스와 샬럿 호넷츠 경기입니다. 먼저 뉴욕 얘기부터 해주시죠. 뉴욕이 이제 직전 경기에 이제 클리퍼스를 나왔는데 모처럼 팀의 핵심이라고 있는 세명 선수가 동반으로 맹활약을 했어요. 그래서 승리가 더 값지는 승리가 됐습니다. 네, 뉴욕 하면은 시즌 초반에 랜들이 좀 벽돌을 많이 던지면서 상당히 고민이 길어졌었는데 아무래도 좀 반등에 성공을 한 것 같네요. 랜들이 이제 벽돌을 버린 것 같아요. 이제 두 경기 연속으로 좀 살아났기 때문에 이게 랜들이 좀 살아나면서 뉴욕도 이제 공격력에서 좀 더 활력을 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상대팀이 샬럿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샬럿도 테리 로지어의 부상에 아주 큰 변수가 생겼네요. 샬럿이 이제 좀 NBA 전형적인 NBA 팀의 전형을 몇 시즌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로지어가 빠지면서 아들이네 좀 심각한 좀 악재가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기록적으로만 봐도 최근 연패를 기록하면서 흐름도 상당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비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수비가 무너지면 어떻게 경기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 샬럿입니다. 네, 그럼 이번 경기 결과는 어떻게 보시죠? 뉴욕 최근 기세가 좋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뉴욕이 못하는 승리 예상하겠습니다. 네, 두 팀의 흐름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뉴욕의 승리를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경기는 8번 경기 브루클린 네츠와 워싱턴 위저즈의 경기입니다. 먼저 네츠 얘기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네, 브루클린 이제 지난 경기에서 캠 토마스가 부상으로 이탈을 했는데 사실 타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게 이승현 선수가 그렇게 이타적인 선수가 아니거든요. 스텝만큼 팀에 기여하는 선수가 아니라서 타격은 별로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 선수 말고 또한 최근에는 벤치에서 나오고 있는 로니 워커 자세의 활약도 굉장히 주목되는 것 같아요. 지금 토마스의 공격이 크지 않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게 로니 워커가 비슷한 폼의 선수인데 최근 폼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로니 워커가 충분히 토마스의 공격을 메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상대팀 워싱턴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워싱턴은 압도적 약팀으로 예측이 됐으나 그래도 간간히 승리를 거두면서 괜찮은 모습도 가끔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워싱턴이 계속 경기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이제 카이 쿠즈마가 커리어의 성적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쿠즈마의 활약만큼은 좀 빛나고 있는 워싱턴. 네, 쿠즈마의 활약도 굉장히 인상적이긴 한데 쿠즈마 활약 이외에도 좀 주목해볼 점이 있을까요? 워싱턴에서? 경기에서 벤치에서 한 명만 터지면 3명 선수가 동반했기 때문에 그런 벤치에서 좀 경기력 해답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경기 결과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그래도 브루클린의 전력이 확실히 위에 있기 때문에 브루클린의 승리 예상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전력 차로 인해서 브루클린의 승리를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9번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죠. 9번 경기는 LA 클리퍼스와 멤피스 그리즐리스 경기입니다. 먼저 클리퍼스 같은 경우는 제임스 하든이 한 3개월 하면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는데 또 결과는 좋지가 않아요. 클리퍼스는 하든 확률로 2연패거든요. 지금 하든의 확률 효과가 아직 크지 않은 이 선수가 좀 조합을 많이 잘 맞춰야 되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아직 확률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프런트 코트 중에서도 좀 클리퍼스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백업 빅맨 메이슨 크롬리가 부상을 당했고 미카 조바스가 지금 최근 이번 시즌 폼이 별로 안 좋지 않아요. 그래서 강제로 스몰 라인업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클리퍼스인데 뭐 반대편인 멤피스로 넘어가 보자면 멤피스는 뭐 일단 이번 시즌 리그를 치르고 있는 30개 팀 가운데서 거의 가장 좋지 않은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팀인데요. 뭐 지난 시즌과는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멤피스가 이게 지난 시즌에 서부에서 2위를 했는데 이번 시즌은 그 흔히 말하는 그 더보기 리그라고 하잖아요. 서부 15위 꼴찌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좀 경기력이 가장 처참한 팀이 하나입니다 지금. 네, 그래도 그나마 남아있는 주요 선수인 자렌스 주니어의 활약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클리퍼스의 센터라인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자렌스 주니어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서 이 부분에서는 그래도 멤피스가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보시죠? 그래도 최근에 멤피스의 경기를 보면 분명히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거든요. 그래서 클리퍼스 승리 예상하겠습니다. 네, 멤피스가 최근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클리퍼스의 승리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10번 경기 필라델피아 76서스와 인디애나 페이서스 경기입니다. 먼저 필라델피아는 제임스 하든이 빠지게 됐는데 그래도 그 자리를 다른 선수들이 이번 시즌 같은 건 출전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잘 메우고 있는 거 같죠? 네, 이제 하든이 있을 때 하든의 동선이 포지션은 안 그렇는데 동선이 좀 겹치는 선수가 이제 토바이어스에 있었는데 하든이 빠지면서 좀 절묘하게도 좀 헤이스가 완전히 반응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기 자체가 필라델피아의 좀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필라델피아면은 굉장히 이제 열정적인 이제 홈팬으로 이제 농구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굉장히 유명한데 이런 팬들의 응원 열기도 홈에서는 한몫하겠죠? 네, 필리가 경기 끝나고 좀 보고 좀 불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번 시즌 홈에서 전승이거든요. 그런 홈의 열기를 이번 경기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상대팀인 인디애나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디애나 같은 경우는 전력적으로 비교해 보자면은 스윙의 나이에서 좀 열세일 것으로 예측을 하셨는데 좀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네, 물론 당연히 필라델피아 조엘 미를 만나고 국내에서 필라델피아가 최근에 스윙맨이 좀 하드 트레이드로 한 스윙맨이 들어오는 스윙맨이 굉장히 탄탄해졌거든요. 그 일이 인디애나는 그동안 좀 약점이 좀 다소 있어가지고 그걸 좀 극복하는 게 이번 경기 숙제입니다. 네, 그리고 인디애나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폼이 좋긴 했는데요. 이제 상대가 좀 약한 팀이긴 했습니다. 이 점은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약한 팀들은 이어서 좀 확실한 감정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경기 결과는 어떻게 보시죠? 최근에 필라델피아의 기세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보상까지 이겼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필라델피아 승리 예상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필라델피아의 승리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경기는 11번 경기 시카고 불스와 디트로이트 피스턴즈 경기입니다. 먼저 시카고 얘기부터 해주시죠. 이 시카고의 원투펀치가 들어가는 건 아니는데 이런 선수들이 같이 빵구사타로 잘 나가야 되는데 계속 한 명이랑 한 명이 못하고 한 명이랑 한 명이 못하고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크게 좋지는 않은 시카고 불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최근 카루소의 활약이 좋은 것은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친구가 역시 팀의 에너지라고 하더라고요. 화려한 선수는 아니지만 확실히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능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그러면 상대팀 디트로이트 얘기를 넘어가 볼 텐데 디트로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하면 아무래도 케이드 커닝햄이겠죠? 네, 이게 커닝의 경기력이 나쁘다고 하는 건 절대 아닌데 이 친구한테 결국 부담이 너무 많이 붙어지니까 선수가 많이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결국 그게 막스나이에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부상 변수도 상당히 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일단은 지금 고양 공사랑 위치랑 알렉스 몬트너스 이런 선수들이 나가 있는데 벤치에서 득점할 수 있는 개인 아이들을 좀 부상으로 최근에 빠져서 좀 그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경기 결과는 어떻게 보시죠?
시카고의 승리도 예상은 하지만 시카고가 그래도 팀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면서 오도 좀 같이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력차는 확실히 있지만 그래도 시카고 불스가 현재 많이 불안하기 때문에 승부와 함께 오를 같이 예측을 해주셨습니다.